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제11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1류 위험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제1류 위험물 마저 못한 거 뒤쪽 하겠습니다. 질산염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질산염류, 아염가무 부질요 할 때 질산염류입니다. 지정수량 300kg. 질산은 어디 있었냐? 질산만 잡으면요. 어디 있었냐면 제6류 위험물에 있었죠. 제6류의 질산, 그래서 HNO3. 요 H 대신에 염류니까 금속 또는 암모늄이 온 것으로서 종류에는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질산 암모늄이 있겠다. 마찬가지로 비중은 칼륨, 나트륨 하면 2.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암모늄 하면 비중이 1.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분해 온도가 칼륨, 나트륨 하면 분해 온도가 300에서 400도씨 정도로 했고요. 암모늄 하면 100에서 200도씨 정도다라고 했는데 조금 높아요. 예외적인 거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자, 질산염류의 성질을 한번 보시죠. 강한 산화제이므로, 제1류 염물은 전부 다 산화성이라 했어요. 강한 산화제이므로 가연성 분말, 유기물 등과 접촉할 경우 폭발하더라. 질산염류는 대부분이 조회성이 있으며 물, 글리세린은 잘 녹는다. 가연물 또는 산과의 혼합 시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서 혼족 발화할 수 있으므로 피해라. 그 다음에 소화 방법은 대량의 물로 주수 소화하더라.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질산 칼륨 옆에 초석이다, 칠레 초석이다 붙어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구체적인 내용을. 질산 칼륨부터 하겠습니다. 질산 칼륨은 초석이다. 화학이 발달하기 전에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 이러한 물질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져보고, 부셔보고, 그 다음에 불 속에다 넣어보고, 물 위에다 넣어보고, 떨어뜨려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 또 뭐라겠어요? 색깔과 맛을 보겠죠. 그때 맛을 봤더니 맛이, 돌은, 일반적인 돌은 맛이 안 나야 되는데 이 맛은 시큼한 맛이 나더라. 즉, 짠맛이 난다는 거예요. 차가운 느낌의 자극성의 짠맛이 나더라. 그래서 이름을 초석이라고 합니다. 앞에 초자는 식초할 때 그 초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이 짠맛이 나더라. 이거 중요해요. 맛이 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위험물.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짠맛. 짠맛이 나는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 분말이다. 칼륨이니까요. 잘이란 말을 좀 보시라 했어요. 물, 글리세린 등에는 잘 녹고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잘 녹는데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녹는다라는 개념만 가져가시고. 그리고 약 400도씨로 가열하면 아질산 칼륨과 산소가 발생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간단하게 KNO3가 400도씨로 열분해를 시키면 KNO2와 뭐가 된다? 산소가 나가더라. 보시면 KNO3에서 KNO2니까 산소가 하나 튀어나갔죠. 산소는 이원자니까 2개 붙여주고요. 각각의 앞에 2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흑색 화약의 원료다. 흑색 화약의 원료로서 폭발성이 있다. 그래서 볼 겁니다. 어떤 걸 보니까 흑색 화약이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제 신기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신기전이 화약을 가지고 만들어서 포를 만드는 거예요. 대포. 원래 우리나라가 대포가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배에도 보면은 대포를 배에다가 싣잖아요. 그만큼 포가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때 그 포를 하니까 포에 대한 화약이 있어야겠죠. 그 화약, 최초의 화약이다. 최초의 화약은 중국에서 발명을 합니다. 최초의 화약에 보시면 질산칼륨, 황하고 숯이에요. 질산칼륨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시면 어디서 이제 질산칼륨을 채취를 하냐면 새똥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질산칼륨을 추출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질산칼륨에 숯가루, 황가루를 섞습니다. 비율은 75대, 질산칼륨이 75, 황이 10, 숯이 15.
그래서 섞어서 배합을 합니다. 이러한 배합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사사고,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래도 폭탄을 제조해야 되므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폭탄을 제조하는 게 그때 드라마상의 얘기였어요. 그때 만드는 화약 색깔이 흑색이더라. 그래서 흑색 화약입니다. 그 흑색 화약의 주 원료가 질산칼륨이다. 요거 주의하세요. 질산칼륨. 자, 여기서 질산칼륨은 산소일 거예요. 예,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황가루, 숫가루 두 가지는 가염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옆에서 도화선만 있으면 되겠죠. 예, 도화선에 의해서 점화를 시켜서 화약에다 주면 두 가지가 뭘 하겠다? 폭발적으로 연소하더라. 자, 흑색 화약, 질산칼륨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다음, 질산나트륨 가죠. 질산나트륨은 앞에 칠레가 붙어 있어요. 칠레. 이거 칠레는 칠레라는 국가, 나라명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초석은 질산칼륨인데 칠레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초석은 그 성분이 뭐가 많더라? 나트륨이더라. 전 세계 매장량의 80%가 칠레에 있다 그래서 칠레 초석입니다. 칠레 초석에서는 흑색 화약의 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질산칼륨과 반응식은 다 똑같습니다. 질산칼륨에 준한다 되어 있죠. 분해온도 380도, 비중은 패스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질산암모늄. 초안이라고 하는데 초안이라는 문구에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암모늄이므로 암모늄은 비중이 1점대라 그랬죠. 질산암모늄은 비중이 1점 얼마. 분해온도 100에서 200도씨라는데 얘는 조금 높더라. 100, 220도씨 정도. 암모늄으로 조회성이 강하다. 조회성이 강함으로 또 물, 알코올, 알칼리 등에 잘 녹고 물에 녹을 때는 무슨 반응을 하더라? 흡열 반응이에요. 우리 위험물은 전부 다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가면 플러스 Q 칼로리가 나옵니다. 이때 발생하는 요것이 열량이 발열 반응이죠. 그런데 질산암모늄은 발열이 아니고 뭐라고요? 흡열 반응이다. 열을 흡수한다. 특히나 22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분해하여 아산화질소와 수증기 등으로 발생하여 폭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암포폭약의 원료로 사용한다 해서 안전폭약이다라고도 합니다. 암포폭약은, 여기서 말하는 암포폭약은 질산암모늄 몇 퍼센트 94%와 경유 몇 퍼센트 6%를 합친 거예요. 어디서 합치냐면 현장에서 합칩니다. 폭탄이 필요한 현장에서 질산암모늄에다가 경유 6%를 넣고 현장에서 교합을 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대체 폭약으로 값이 싸고 화력이 우수하며 현장에서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므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산암모늄 실기 때까지 가시면 질산암모늄 폭발 분해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질산은 칼륨 나트륨이 예외적이니까 비중 좀 높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산은이라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질산은이 제 맨유 위험물인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산 염류, 요오드산, 옥소산이라고 합니다. 부진료해서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요오드산이죠. 지정수량 300kg, 위험 등급 2등급. 이름만 기억을 하세요. 요오드산, 칼륨, 요오드산, 칼슘, 요오드산, 아연 등이 있더라. 그래서 요오드산이라고 하면 아이오3, 아이오3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앞쪽에 금속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요오드산이다. 얘는 맨유 위험물이다. 제1류 위험물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요오드산 염류의 공통적인 성질 한번 보시죠. 광택이 있는 무색의 결정성 분말로서 수용성이다. 물에 녹는다. 자, 진한 황산에는 녹지만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예, 가열물과 혼합 시 혼촉 발화의 위험이 있다. 열분해 하여 뭐 나온다? 산소 나온다.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이 제 몇 류 위험물인지 정도만 써머리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망간산 염류 지정수량 보면 1000kg, 위험 등급 3등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 드릴 게 뭐냐면 염, 과, 무, 부, 질, 요. 과망이 중크라고 앞 글자 따서 말씀드렸고, 여기가 50kg, 300kg, 1000kg인데요. 위험등급 1등급, 위험등급 2등급, 위험등급 3등급.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기 나오는 위험물과 산과의 반응은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아염가무 부지류에다가 산과의 반응은 뭐가 나온다? 과산화수소. 다만 과망간산 염료와 중크롬산 염료는 과산화수소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 그래서 산과의 반응, 여기서 말하는 산이란 염산, 황산 등등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산들과 반응하면 부질료까지는 과산화수소가 나오고 과망이 중크는 다른 것이 나온다. 자, 과망간산 보죠. MnO4입니다. 과망간산에다가 수소 대신 양성 또는 원자단이 온 거죠. 그래서 과망간산의 일반적인 내용 한번 보시죠. 광안산화제이다. 황산은 촉매제예요. 이러한 촉매제와 혼촉 발화하면 당연히 분해가 빨라져서 폭발하더라. 환원성 물질 유기물과의 혼합은 혼촉 발화의 위험이 있더라. 특히나 산, 유기물 등등과의 혼합은 혼촉 발화의 위험이 있더라. 이러한 위험 물질은 반드시 어디요? 갈색 유리병을 사용해라. 왜? 금속은 사용하면 금속 또는 갈색 유리병인데 여기가 조금 예외적인 거죠. 요거 일단 빼시고 갈색 유리병에다 저장해라. 단 일광을 피하고 냉암소에다 저장해라. 요거 조금 예외적인 거라 했어요.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과망간산 칼륨부터 하겠습니다. 과망간산 칼륨 중요한 내용은 뭐냐? 칼륨이니까 분해 온도 300에서 400 그 사이고요. 조금 낮아요. 220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비중 2점 얼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색깔이요. 흑자색이다. 그래서 칼륨은 자색이다라는 걸 보세요. 흑자색이다. 강한 산화력과 살균력이다. 이거 일반적인 인류 위험물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분해 온도하고요. 흑자색이라는 거 색깔 정도 암기. 자,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 과망간산 나트륨, 과망간산 칼슘, 과망간산 암모늄. 뭐가 중요하다고요? 색깔이 중요하다고요. 칼륨은 흑자색, 다 보면 나트륨은 적자색, 칼슘은 자색, 암모늄은 흑자색, 자색이 들어가면 과망간산입니다. 칼륨은 흑자색, 나트륨은 적자색, 암모늄은 흑자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분해 온도 암기하실 거는 요것만, 과망간산 칼륨만 240도 요것만 좀 체크. 나머지는 색깔만 암기하시면 문제 푸실 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크롬산. 중크롬산 염료는 과망간산 칼륨과 마찬가지로 지정수량 1000kg, 위험등급 3등급.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 다 똑같고요. 여기서도 결론적인 거, 중요한 거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Cr2O7이요. Cr2O7이 중크롬산이에요. 여기에 칼륨, 나트륨, 암모늄이 오니까 중크롬산 염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색깔입니다. 적색, 적색, 적색이에요. 그래서 중크롬산 칼륨은 등적색, 중크롬산 나트륨 등정색, 중크롬산 암모늄 적색. 그래서 색깔 구별만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인류 위험물을 정리를 다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인류지형리 총정리를 해서 색깔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칼륨 들어가면요. 칼륨 들어가면 뭐라고요? 자색 계열이다. 흑자색, 중크롬산, 칼륨이 아니죠? 거꾸로 얘기를 했네. 과망간산 들어가면 자색 계열이다. 이렇게 가야죠. 예. 과망간산이 들어가면 자색 계열이다. 그래서 자색. 중크롬산 계열이 들어가면 적색 계열이다.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 중에서 과산화 칼륨은 등적색이라고 그랬고요. 과산화 나트륨은 황백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암기하시고 구체적으로 색깔은 칼륨은 흑자색, 과망간산 칼륨이 흑자색, 중크롬산 칼륨 등적색. 요거는 조금 좀 암기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냥 과망간산 하면 그냥 자색으로만 암기하세요. 여기 나오는 거 적자색 하나 있으니까 나트륨이면 아무래도 황색 계열이다 그래서 조금 좀 밝은 거다. 나트륨이면 조금 좀 밝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해성은 제가 일부러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요렇게 빗금을 긋고요. 요렇게 빗금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나트륨 계열, 여기는 암모늄 계열, 여기는 칼륨 계열이에요. 나트륨 계열은 동그라미는 녹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녹죠. 그래서 나트륨이 나오면 잘 녹는다. 암모늄도 보시면 다 잘 녹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잘 녹는다. 다만 칼륨은 어떤 거는 안 녹고요. 어떤 거는 약간 녹아요. 그래서 칼륨은 그냥 녹는다 정도로만 암기하셔서 문제를 푸십시오. 그 다음에 제1류 분해 온도 정리. 칼륨, 나트륨 들어가면 분해 온도 300에서 400도씨다. 암모늄 들어가면 약 100에서 200도씨다. 그리고 온도가 가장 높은 건 과산화 발효 840도씨다. 칼륨, 나트륨이 보통 300에서 400도씨인데 얘가 좀 예외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과망간산 칼륨, 과망간산 나트륨이 220도씨 정도다. 문제표 보겠습니다. 자, KCl5%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칼륨이죠. 아염과무 얼마? 50kg에 위험등급 1등급 50kg이겠네요.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이 물과 접촉하여 주로 발생하는 것.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 발생. 열받아도 산소 발생, 물과 반응해도 산소 발생. 그러므로 주수소화 금지. 염소산 칼륨 제1류 위험물입니다.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색깔은 백색이라 했어요. 무색 또는 백색이다. 비중, 칼륨, 나트륨의 비중은 2점 얼마다. 너무 높다. 일단 의심을 하시고 글리세린, 에테리에 잘 녹는다. 잘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의심을 하시고 강산화제로서 가열에 의해서 산소를 방출한다. 이거 맞는 얘기겠죠.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비중 2점 얼마예요? 틀린 얘기고. 에테리에는 잘 안 녹는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산화성 고체의 위험물의 취급 방법. 산화성 고체는 물과 반응하여 또는 습기와 반응하여 발열한다 했어요. 습윤이라 했죠. 습윤.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한다. 조회성. 그러므로 수분시켜서 잘 저장한다가 잘못됐죠. 건조한 상태로 저장한다. 용기는 밀폐한다. 가염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수분시켜 저장한다가 잘못됐네요. 다음, 염소산 칼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류 위험물이에요. 칼륨 잘 녹는다. 일단은 보시고 좀 의심을 하시고 무색 무취 결정의 분말로서 불연성 물질이다. 분말이다. 불연성이다. 맞죠? 촉매 없이 400도씨에서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촉매가 없는 일반적으로 온도는 분해 온도는 300에서 400도씨다. MLF 촉모가 존재할 때는 분해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럼 답은 1번밖에 없죠. 다음은 질산암모늄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질산암모늄이요. 질산암모늄, 암모늄이죠. 암모늄. 흡수성이 없다? 흡수성이 없다? 암모늄이니까 흡수성이 있다죠. 없다니까 잘못됐네. 흡수성이 있다.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혼합 화약이 재료이다. 혼합 화약, 안포 폭약 맞는 얘기고요. 조회성이 없다. 암모늄은 조회성이 있다. 상온에서 폭발성이 액체이다. 액체가 아니고 가연성 고체, 산화성 고체물로 고체이다. 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제1류 위험물로서 물과 반응하여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물과 반응하여 격렬하게 인류위험물 중 물과 반응하는 것은 무기과산화물, 과산화 나트륨. 질산암모늄의 성질 중 올바른 것은 질산암모늄 조회성이 없다. 암모늄 조회성이 있다. 무색무취의 고체이다. 물에 넣을 때 발열, 흡열한다. 자, 급격히 가열 충격에 의해 폭발의 위험이 있다. 답은 4번밖에 없네요. 다음 문제. 과망간산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과망간산이라 했으면 자색이다. 근데 나트륨이니까 조금 밝은색 계열이다. 흑자색은 아니고 적자색일 것이다. 지정수량 1000kg의 위험등급 3등급이다. 나트륨이니까 조회성이 있다. 조회성이 있으므로 물에 잘 녹는다. 3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인류 위험물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제2류 위험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산화성 가연성 고체. 산가자 인자산이라 그랬죠. 산화성 고체가 제1류. 제2류는 가연성 고체. 일단 종류 먼저 보겠습니다. 가연성 고체의 종류로는 황화린, 정린, 유황, 그 다음에 철, 마, 금이, 그 다음에 인고, 인화성 고체, 인고. 그래서 황화린, 정린, 유황 끊고 철, 마, 금 끊고 인화성 고체를 끊습니다. 그래서 황화린, 정린, 유황은 100kg 위험등급. 2류 위험물은 1등급이 없어요. 2등급부터 시작합니다. 2등급. 철마금이는 500kg의 위험등급 3등급. 인화성 고체 지정수량 1000kg의 위험등급 3등급. 여기서는요, 제1류 위험물에서는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 종류가 좀 많아요. 자, 가연성 고체란 설명드렸었고 넘어가시고 2번부터 보죠. 유황은 순도가 얼마? 60중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유황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황이란 황이에요. 황. 성냥에 있는 황을 유황이라고 합니다. 이 황을 한번 보시죠. 황이 자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습니다. TV에서 아프리카 특집을 해주는데 그 아프리카 특집에서 어린아이들이 화산지대 옆에 활화산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서 노란 색깔 돌을 채취합니다. 뭐로 채취하냐면 손톱으로 막 긁어요. 그러니까 손톱에 그 흙에 있는 세균들이 번식할 거 아니에요. 벌레들이. 그래서 손이 막 부러뜨고. 근데 그 흙을 모아서 팔아요. 그 흙이 뭐냐면 그게 유황이에요. 화산지대 옆에서 나오는 그 노란 색깔 돌이 유황입니다. 그 유황이니까 이거 자연에서 추출한 거니까 뭘 가지고 얼마나 그 순도가 얼마나 높으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유황은 앞에 순도라는 말이 들어가요. 순도가 얼마? 60중량% 이상인 것을 유황으로서 위험물로 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40%는 불순물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의 불순물은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요거 가로치기도 몇 번 나왔어요.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수분으로 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철분이 나와요. 철분은 철의 가루죠. 가루 분자. 그래서 여기는 분진 폭발 앞쪽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공장에서도 폭발이 났다. 근데 철가루가 아주 작은 형태가 되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루 형태에서는 어떻게 한다? 외부에서 축적된 열에 의해서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철분은 분진 폭발도 가능한데요. 당연히 불에 금속 화재로서 불이 붙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 이걸 미크론이라고 합니다. 53 미크론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해요. 미만인 것을 제외로 이상으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이유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금속분이라 함은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철, 마그네슘 이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한다.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철, 마그네슘은 가루가 되어 있어도 뭐라는 얘기예요? 금속분이 아니다. 그 다음 구리가루, 니켈가루, 구립은 니켈분 및 150 미크론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므로 금속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면 알카리 금속 제외, 알카리 토금속 제외, 철 제외, 마그네슘 제외, 그 다음에 구리분을 제외하고요. 구리분 제외하고요. 니켈분 제외하고요. 150 미크론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인 것을, 뭐뭐 기준인 것을 제외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분도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떤 걸 제외하냐.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 것 제외. 덩어리 형태가 아닌 가루 형태는 마그네슘으로서 위험물이라는 얘기죠. 또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 형태는 막대 모양. 여기서 말하는 막대 모양이라는 건 저쪽 경상도 쪽 아래로 가면 제주도 같은 데도 있어요. 주상절리라고 보시면 돌이 육각 모양으로 해서 바닥에서 올라온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대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그네슘 그런 막대 모양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인화성 고체. 인화성 고체란 고용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기압 조건이 있어요. 1기압이라는 얘기고 인화점은 40도씨 미만인 고체요. 자,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이류연물은 대부분이 가연성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낮은 온도에도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인데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연소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소견성입니다. 또 연소가 너무 쉽다. 그래서 이연성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가연성, 소견성, 이연성인 성질로서 황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독가스가 발생된다. 독가스가 나온다. 강한 산화제로서 강한 환원제로서 산화제와의 혼합은 혼쪽발화의 위험이 있더라. 그러므로 반드시 산화제와는 격리시켜라. 대부분의 비중이 무조건 다 1보다 넘습니다. 1보다 작은 거는 없다 보시면 되고 비중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철, 마, 금이.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철, 마, 금이죠. 왜 중요하냐면 앞쪽에서 연소 및 소화이론 배우셨죠. 소화이론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물소화약제. 물소화약제로 불을 끄는데 불을 끄려고 물을 방사했더니 오히려 화재가 커지더라. 어떤 거가 이류위험물에 있는 철마, 금이. 그리고 앞쪽에서 배웠던 인류위험물에 있는 무기과산화물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물을 멀리해야 된다. 왜? 물을 뿌리면 뭐가 나오니까 이제는 산소가 아니고요. 수소예요. 수소. 수소가 발생되므로 화재는 폭발해버리더라. 그러므로 점화원을 멀리하여 저장하고 화기주의, 화기언금, 가연물을 피하고 특히나 산화제와의 접촉도 피해야 된다. 그래서 혼쪽발화 금지. 위험물이 만약에 누출되면 독성이 있으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나 금속분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 시 수소 등에 의하여 폭발할 수 있으므로 멀리해라. 그러므로 제1위험물은 기본은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입니다. 하지만 철마금이는 건조사 등에 의한 피복소화를 하라. 자, 황화린 들어가겠습니다. 황화린의 종류에 보시면 3, 5,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이게 인이라는 거는 인하고
인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래하고요. 내이라고 할 때 요 레자가 같은 한자입니다. 이 린자가 앞으로 나가면서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화리는 황과 화학 결합한 인입니다. 여기서는 화학 결합이라고 보셔야 돼요. 화학 결합. 그래서 황하고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인. 그래서 황 뒤에가 황 S 화학적으로 인과 결합했다. 그래서 예, P하고 S의 화합물입니다. 그 보시면 3, 5, 7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금속 물질들은 반응을 할 때요 가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금속류는 플러스 1가 2가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비금속류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얘네들을 보면 P4하고요 P1부터 S 같죠 여기가 S1부터 쭉 해서 S10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물질이 발생되는 걸 보면 P4, S3 또 쭉 나와서 P4, S7 그리고 쭉 나와서 P4, S10이 나왔습니다. 근데 P4, S10은 요거는 P2, S5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을 드리는 게 여기 3황알인, 5황알인, 7황알인일 때 P가 개수가 앞에 뒤에 개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3황알인은 3, 5, 7인데 앞에가 3황알인은 4, 5황알인은 2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혼돈이 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혼돈 일으켰다 실기시험에서 나오면은 반응식의 몰수가 다 바뀝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황알인은 밀입자를 흡수하면 눈 및 눈의 점막에 자극이 일다. 보시면 요 황이 독성이고요. 여기 요거 독성이에요. 그러니 인과 황의 화합물이 얼마나 독성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장할 때는 소량일 때는 유리병, 대량일 때는 유리병이 아닌 어디 양철통에 넣은 후에 나무 상자에다 보관해라. 자, 보시죠. 황알인의 종류. 그래서 3황알인, 5황알인, 7황알인, 4, 2, 4입니다. 혼동 갖지 마시고. 3황알인은 먼저 색깔이 황색이에요. 5하고 7은 담황색이에요. 두 개를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3황알인의 중요한 거는 뭐냐? 착화점이 100도라는 얘기예요. 착화점이 100도라는 얘기는 착화점은 발화점이죠. 저마운 없이 불이 붙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위험하죠. 특히나 3황알인의 100도는요. 위험물 중에서요. 황린 다음으로 그러니까 황린 다음에 이황화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3황알인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3황알인은 일단은 발화점이 몇 도다? 100도다. 물이 끓는 온도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얘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이다. 하지만 5하고 7은 용해된다. 그러면 3황알인은 주수소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5하고 7은 주수시 반응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때 반응하여 어떠한 물질들이 생성되겠다. 이때 나오는 생성물은 뭐겠어요? 당연히 인과 황의 생성물이니까 유독한 가스가 나오겠죠. 자, 다음 3황알인부터 보시죠. 비중 1보다 크다. 2 정도고 발화점 100도다. 융점, B점은 넘어가시고요. 황색이다. 담황색이 아니고 황색이다. 물, 황산, 염산 등에는 안 녹는다. 대신 질산, 이황화탄소, 알칼리 등에는 녹는다. 이게 종종 산업기사나 기능장에서는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 황산, 염산에는 녹지 않고 질산, 이황화탄소, 알칼리 등에는 녹는다. 녹는 거를 가끔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3황알인은 질산, 이황화탄소, 알칼리에 녹는다 정도 보세요. 자, 비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과산화물, 즉 산화물과 혼합하면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더라. 연소하면 오산화인과 이산화황으로 생성된다. 연소 반응식은 간단합니다. S가 산소와 반응하면
SO2. 인이 산소와 반응하면 P2O5. 앞에 인은 4예요. 4니까 P2O5 쓰시고 4자를 맞추려면 앞에 2가 들어가면 되죠. S는 3이에요. S가 3이요. S가 3이니까 이 앞에다 3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산소 개수를 맞춰보세요. 산소는 5, 20, 10개에다가 3, 2, 6, 6개. 합치면 16개죠. 이 16개가 O2로 들어가면 되니까 2분의 16 해서 8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식은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5항아리는 하겠습니다. 5항아리는 황이 5개인 건데 이는 몇 개다? 2개예요. 그래서 P2S5입니다. 비중 2점 얼마? 담항색이다. 얘는 조회성이라는 얘기는 물과 반응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물과 반응합니다. 특히나 CS2 이황화탄소에는 녹으며 요거 종종 나와요.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하여 황화수소와 인산으로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P2S5가 물과 반응한다. 이거 물과 반응하면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S하고 P하고의 물과의 반응을 보시면 돼요. 얘가 물과 반응하면 황산이 나오던가 아니면 H2S가 나올 겁니다. 인이 물과 반응하면 H3, PO4, 인산이 나오거나 PH3. 요거는 황산이요. 요건 인산. 요건 포스핀이라고 합니다. H2S는 황화수소. 말 그대로 황화수소.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좀 포인트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인이 물과 반응해서 뭐가 나왔어요? 황화수소가 나왔죠. 인이래. 황이죠. 황이 물과 반응하여 황화수소. 인은 물과 반응하여 인산이 나온 겁니다. 이건 거의 이제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이 물에 녹으면 황산이 되거나 황화수소가 된다. 인은 물에 녹으면 인산이 되거나 포스핀이 된다.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 달걀 썩는 냄새 하면 황화수소요. 달걀 썩는 냄새 황화수소. 자, 그래서 물과의 반응식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보시죠 한번. 여기는 생성물 먼저 결정을 하시고 생성물은 황화수소가 나온다, 인산이 나온다 결정을 해 주시고 황은 S 앞에 개수가 5예요. 그럼 앞에 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은 앞에 개수가 뭐로 결정할 거냐? 인은 앞에 개수가 2예요. 그러면 2로 결정하면 될 거예요. 2로.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수소. 여기 수소 뒤에 황 따지면 되겠네요. 수소가 H가 10개, 뒤에는 H가 6개에다가 산소가 4, 2, 8, 8개. 이렇게 합치면 수소가 16개죠. 산소는 8개고. 수소가 산소보다 2배 많은 거 물이죠. 그러면 결국은 H2O로 갈 거니까 이 개수를 앞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5항아린 개수 맞추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7항아린. 7항아린은 물과의 반응식 물어보진 않아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사에서도 안 물어보고요. 기능장에서도 7항아린의 반응식은 안 물어봅니다. 생성물이 너무 많아요. 종류별로 따지다 보면. 7항아린 담항색이다. 이황화탄소에 약간 녹으며 물과 반응하면 황화수소와 인산이 생성된다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린. 정린은 붉은 인이라고 합니다. 앞에 말하는 적자는 붉을 적자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색깔을. 적린, 붉은 인, 그냥 일반적인 인이에요. 일반적인 인은 적색인이다. 지정수량 100kg에 위험 등급 얼마? 2등급.
비중 2.2 정도 나오고요. 그럼 정리는 동소체가 가장 이제 포인트죠. 정리는 동소체가 있더라. 어디에 동소체가 있냐? 제3류위험물에 있는 황린과 동소체다. 같을동 원소예요. 원소가 같더라. 어떻게 알아봅니까? 예, 연소 생성물을 확인해 봅니다. 연소 생성물은 둘 다 연소 생성물이 뭐라 했어요? P2O5다. 자, 황린의 동소체이며 암적색의 분말이다 그랬어요. 색깔이 적색이다. 물, 이氧화탄소, 에테르, 암모니아,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氧화탄소에 녹지 않는 불용이다. 정리는 안 녹는다예요. 황린은 녹습니다. 그래서 자, 이氧화탄소에 녹지 않는다. 물에도 녹지 않는다. 그 비수용성이므로 화재 시 주수소화를 하더라. 그 다음 황린을 공기를 차단한 후에 약 얼마로 250도씨로 가열하여 정린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 교재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자, 정린이 있습니다. 정린. 황린도 있습니다. 원소는 똑같아요. 근데 황린은 여름철에 여름이래. 지금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잘 쓰는 이유가 마스크 보급률이 좀 있는 이유가 황사 때문에 그랬잖아요. 황사 때문에 KF94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황사를 생각하세요. 황은 사를 끌고 온다. 황사를 끌고 온다. 여기가 4가 밑에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원소가 같겠죠. 구성 자체가. 그러면 황린은 34도씨에서 자연 발화합니다. 황린 때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황린을 공기를 차단한 후에 공기를 차단. 공기가 없으니까 연소 생성물 중에 산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열을 가해요. 얼마로? 250도씨로. 그럼 연소하지 않고요. 결정 구조가 바뀐다. 그러면 250도씨가 되면 노란색 인이 적색인으로 되더라. 그 다음에 적색인의 또 정린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얘는 승화작용을 합니다. 승화. 그렇기 때문에 정린을 또 다시 얼마요? 260도씨로 가열을 하면 정린이 승화되는 거예요. 고체에서 기체로. 이걸 다시 급냉시켜서 황린을 만듭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냐? 황린은 34도씨로서 아주 위험하고요. 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보관 시에는 어떻게 보관해라? 장기간 보관하려면 정린으로 만들어서 보관합니다. 이때 정린으로 만드는 온도가 얼마다? 250도씨입니다. 그래서 황린을 공기를 차단한 후 250도씨로 가열하여 정린을 만든다. 정린은 황린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다요. 독성가스가 없어요. 그 다음 자연발화 위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산화물과 혼합하여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할 수 있다. 산화물과 혼합하면 낮은 온도에서 발화할 수 있다. 그래서 발화점이 얼마? 260도씨예요. 그래서 발화점이 260도씨 정도 된다.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발화점은 한 500도씨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린의 발화점이 260도씨다.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오산화인이 된다. 그래서 정린과 황린 비교한 표를 보시죠. 일단 지금은 정린만 보겠습니다. 정린이 그냥 P죠. 그냥 P요. 황린이 P4. 정린이 제2류위험물, 황린이 제3류위험물. 2류위험물로서 위험등급 2등급, 지정수량 100kg. 그래서 4P라고 했고요. 황린은 색깔 암적색이고요. 적색. 황린은 백색. 일단은 정린은 암적색. 발화점 정린은 260도, 황린은 34도씨. 그래서 정린은 평상시에 상온에서 보관하더라. 물에도 녹지 않고요. CS2에도 녹지 않는다. 다만 황린은 CS2에 녹는다. 여기서 말하는 CS2는 제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이었고 이제 특수인화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황리는 P4다. 예, 제3류 위험물 지정수량 20kg, 20kg짜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험 등급 1등급. 색상 백색이고요. 34도씨로서 위험물 중에서 가장 낮은 발화점이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저장은 정리는 그냥 저장하면 되지만 황리는 pH가 9인 물속에다 저장하더라. 그래서 물에 녹지 않고요. CS에는 잘 녹는다. 그 다음에 이제 황은 예, 발화점 정도만 보겠습니다. 예, 발화점이 360도. 그래서 군대에서 지포라이터 켜보고 예, 성냥불 켜봐서 불이 어떤 것이 더 잘 붙냐 테스트를 하는데 태풍이 오를 때도 지포라이터는 안 켜져도 황은 켜집니다. 성냥은 켜져요. 성냥이 켜지는 이유는 뭐다? 그만큼 성냥에는 황하고 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 가연물도 있고 황이 불에 잘 붙는다는 얘기죠.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 속도가 빠르다. 자, 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황은 뭐다? 순도를 기준으로 한다. 순도 60중량% 이상인 것을 황으로 한다. 이때 순도에 대한 기준에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황은 세 가지 동소체가 있습니다. 사방황, 단상황, 고무상황. 사방황은 정형이라는 얘기고요. 형태가 정형 되어 있다는 얘기고, 단사황은 짧을 단 실사예요. 이 금속 중에서 실이 끊어진 것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온 모양, 그거를 단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의 형태가 단사황. 사방황, 네모난 각진 것들. 고무상황은 형태가 없는 것들. 황의 대표적인 특징은 황은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하시겠지만 예전에 컴퓨터 조립 많이 하신 분들은 보면 요즘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컴퓨터 기판하고 컴퓨터 본체하고 연결할 때 빨간 색깔 구멍 파져 있는 거를 댑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빨간 색깔인데 애자라고 전기 절연체가 있어요. 그 애자하고 벽체하고 연결할 때 빨간 색깔을 대요. 그게 뭐냐면 황이에요, 황. 요즘에 이제 빅라이트를 쓰는데 내열성도 있으니까 황 자체는 뭐다? 전기의 부도체입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전기의 부도체이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기를 머금는다. 즉 전정기 발생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전기 발생을 할 수 있다. 마찰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황은 연소하면 무슨 색깔이요? 푸른 불꽃을 낸다. 여기 색깔 주의하세요. 연소 색깔 중요합니다. 이는 불이 붙을 때 백색 불꽃. 그래서 그거를 인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밝은 빛이요. 그거를 인광이라고 합니다. 그 인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인이 불이 붙을 때 백색 빛이 낸다. 그래서 인은 백색 빛이고요. 황은 청색, 그러니까 파란 불꽃. 이때 파란 불꽃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황산가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산화제와 목탄가루 등을 혼합하여 있을 때는 착화 폭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의 혼합은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나 열에 의해서 착화 폭발을 일으킨다. 자, 특히나 황가루가 공기 중에서 부유할 때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건 분진 폭발 몇 번 나오잖아요. 분진 폭발하는 거 밀가루도 터지는데 황가루가 안 터지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황은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이란 날아다니지 않도록 잘 보관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황은 물에 녹지 않으므로 주수소화를 한다. 주수소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나 건조사 등에 의한 질식소화도 가능하다.
황 정리하면요.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이 있다.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이 있다. 예, 황의 발화점 360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고무상황은 CS2에 녹지 않는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무상황만 체크해 주세요. 고무상황 발화점이 360도, CS2에 녹지 않는다. 다만 단사황, 사방황은 CS2에 녹는다. 물에는 녹지 않으므로 주수소화를 하여 불을 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생성물의 반응식. 지금 계속 가연물이니까요. 앞쪽에서 했을 겁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게 황이에요. 황이고 앞쪽에서 했던 게 인이고요. 자, 일단 탄소부터 보시죠. 탄소는 연소 반응을 하면 뭐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수소는 연소 반응하면 물이 나온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 탄화수소계는 완전 연소라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 질소는 이산화질소에서 NO2 나오는데 이산화질소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니트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황, S는 SO2, 인, P는 P2O5.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화학에 대한 몰수 계산하실 때 편할 겁니다. 다음 챕터 보시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철, 마, 금입니다. 그래서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철분. 철분의 지정수량은 얼마? 500kg, 위험 등급 3등급.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건설 현장 가보시면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잡고요, 두 개를. 여기다가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꽂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 삽을 퍼가지고 모래를 뿌리면 모래가 잔모래는 내려갈 거고요. 굵은 모래는 위에 남을 겁니다. 요거를 채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채가 어떤 채냐? 표준체입니다. 표준체. 이때의 표준체는 얼마다?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사용하여 철가루를 여기다 넣고 분리를 했을 때 밑에 떨어지는 양이 전체량이 얼마? 50 중량%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즉 가루가 더 적은 것이죠. 그것은 제외한다. 철가루가 50 중량%를 넘어가는 것은 철분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개념적으로만 좀 이해하시고요. 철의 비중은 얼마를 기준으로? 4.5를 기준으로 4.5 이상이니까 중금속이겠죠. 7.86. 녹는 점 1500도씨 정도. 공기 중에서 서서히 산화한다. 철의 산화는 연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열과 빛을 발하진 않으니까. 다만 산화는 한다. 이때 철이 산화되는 것을 산화철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황갈색으로 변하더라. 자, 묽은 산에서는 수소가스를 발생하며 산과 반응하면 수소가스가 나온다. 하지만 물과 반응하여는 수소가스 아니에요. 산화만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진한질산. 질산 나왔죠? 농질산이라고도 하지만 진한질산.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철은 묽은 질산에서는 녹으나 진한 질산에서는 더 잘 녹아야 되는데 안 녹더라. 즉 부동태화가 되더라. 그래서 진한 질산에서는 부동태가 돼서 녹지 않는다.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여야 하며 산화제와는 격리해야 된다. 자, 소화 방법으로는 다량의 물로 인한 주수소화와 이산화탄소 건조사 등에 의한 질식소화를 실시한다. 주수소화, 다량의 주수소화와 이산화탄소 건조사 등으로 질식소화를 한다. 질식소화가 중요합니다. 물과는 반응을 하는데 어떤 물이냐? 그때 물은 또 이제 조건이 있겠죠.
예, 온수, 뜨거운 물일 땐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직경,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그 다음에 2mm의 채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를 제외한다. 비중은 얼마? 1.74.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가루라고 얘기 안 했어요. 산, 온수 등과 반응하여 무엇을 발생한다? 수소. 여기서 발생하는 수소는 폭발가스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마그네슘을 어디다 쓰냐면요. 사진 찍을 때 불 번쩍하는 거 있죠. 그거 마그네슘입니다. 분진은 비산하여 분진 폭발을 한다. 이때 분진은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네. 시간상 마그네슘까지 하고요. 금속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한 게 제1위원물이고요. 예, 1위원물 가연성 고체. 가연성 고체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 연소생성물. 연소생성물이 가장 중요하고, 예,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끄더라. 왜? 물과 반응하지 않으니까. 근데 물과 반응하는 거 3황아린 말고 5황아린, 7황아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금속분이 물과 반응합니다. 물과 반응하는 거는 주수소화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건조사에 의한 피복수화를 하여야 한다.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1위원물, 또 제1위원물에서 중요한 건 뭐다? 예, 그 정의 부분 있죠. 순도 60 중량 % 이상인 것, 뭐다? 황.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철.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 그다음에 마그네슘 2mm 막대 모양의 덩어리 또는 채. 예, 그래서 기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